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면 세상에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고요한 마을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지만 그 품이 아늑하여 사계절 내내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밤이면 별들이 머리 위로 쏟아질 듯 가깝게 내려앉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를 지나 좁은 오솔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기와는 거무튀튀하게 색이 바랬고 나무 기둥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집주인의 정갈한 손길 덕분에 어느 곳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기와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한 연화라는 처녀가 늙으신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아픈 할머니의 약을 다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연화의 얼굴에는 언제나 은은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연화는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마치 들꽃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연화네 집 안방 한가운데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인 낡은 병풍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8폭으로 이루어진 이 병풍은 비록 가장자리가 조금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수놓인 그림만큼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산수화가 그려진 폭도 있었고 화려한 모란꽃이 피어난 폭도 있었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마지막 폭에 수놓인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다소곳이 서 있는 병풍 속의 처녀는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올 듯한 생동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 병풍을 볼 때마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는 듯한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늘 연화에게 이 병풍이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연화야, 이 병풍은 우리 조상님들의 혼이 깃든 귀한 물건이란다. 네가 정성을 다해 아끼고 보살피면 언젠가 병풍도 그 은혜를 갚을 게야. 할머니의 말씀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일 아침 깨끗한 마른 걸레로 병풍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곤 했습니다. 병풍 속 처녀의 얼굴을 닦을 때면 연화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할머니 아프지 않게 지켜주세요. 고마운 병풍 아가씨. 그러면 병풍 속 처녀가 살며시 미소 짓는 것 같아 연화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어 모으고 겨우내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들을 정리하느라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지만 산골의 공기는 제법 차가워 연화의 볼을 발그레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고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인자한 웃음으로 손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연화, 오늘도 아침부터 고생이 많구나.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호강을 누리는구나. 할머니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다시 병풍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병풍 속의 자수는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처녀의 치마폭에 수놓인 꽃무늬는 진짜 꽃잎을 붙여놓은 듯 섬세했고 옷주름 하나하나가 바람에 날리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연화는 병풍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단함이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연환의 병풍 이야기를 하며 신기해하곤 했습니다. 그 집 병풍 말이요. 밤에 보면 가끔 그 처녀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같다니까.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수군거리면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나가다가 병풍 쪽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던데. 아무튼 예사 물건은 아니야. 사람들은 병풍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연화에게 병풍은 그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말에 크게 개의치 않고 묵묵히 병풍을 아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산에 올라가 도라지와 더덕을 캐왔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손을 씻고 갯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문득 방 안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병풍 속 처녀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거니 생각하며 연화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쉴 거예요. 같이 쉬어요. 연화는 혼잣말을 건네며 방으로 들어가 병풍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바느질감을 꺼내 한 땀 한 땀 술을 놓기 시작했는데 병풍 속 처녀의 옷매무새를 흉내내어 보기도 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산골의 밤은 일찍 찾아왔고 사방은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호롱불을 밝히고 할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은 바람이 좀 차네요. 이불 꼭 덮고 주무세요. 할머니를 재운 뒤 연화는 자신의 이불을 병풍 앞에 깔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롱불 빛을 받은 병풍은 낮과는 또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림자 때문에 처녀의 표정이 더욱 깊어 보였고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입술이 달싹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 누워 병풍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은 옆마을장에 나가서 무명천을 좀 끊어와야겠어. 할머니, 겨울 버선을 지어드려야지. 연화는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병풍에게 속삭였습니다. 병풍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연화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들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병풍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무서움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두들치는 소리에 눈을 뜬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밤새 방 안에 온기가 식어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연화는 제일 먼저 병풍을 살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습관처럼 인사를 건네며 걸레를 들었는데 문득 병풍 속 그림이 어제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분 탓일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딱히 달라진 점을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처녀의 치마 자락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더 밝아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며 쌀을 씻는데 자꾸만 병풍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아니면 정말 병풍이 움직인 걸까? 연화는 솥에 불을 지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멍하니 있는데 할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연화야, 밤 냄새가 참 좋구나. 어제보다 더 구수한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연화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뒤 연화는 장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광주리에 팔 나물들을 담았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집 잘 보고 계셔요. 연화가 집을 나서자 할머니는 푯마루에 앉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좁은 산길을 따라 걸으며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파란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연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침에 보았던 병풍의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연화는 나무를 팔아 돈을 마련하고 무명청과 실,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사탕 몇 알을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웃 마을에 사는 고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고모는 욕심이 많고 수다스러운 성격이라 연화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연화 아니냐? 요즘도 그 썩어가는 기와집에서 병풍 끼고 사느라 고생이 많지? 고모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연화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고모는 연화의 인사를 대충 받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병풍 말이다. 아직도 멀쩡하냐? 내가 알기로는 꽤 값나가는 물건이라던데. 팔아서 쌀이나 사 먹지. 그러냐?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님, 그건 할머니께서 아끼시는 갑오라서 절대 팔 수 없어요. 고모는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려 애쓰며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저녁을 짓고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고모를 만난 이야기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연화는 다시 병풍 앞에 앉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병풍을 찬찬히 살펴보던 연화는 손끝으로 처녀의 치마폭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비단실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우리 가족이야. 내가 꼭 지켜줄게. 연화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깊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가끔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피곤한 몸을 이불 위에 뉘었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모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아침에 느꼈던 병풍의 미묘한 변화가 자꾸만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돌아누워 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병풍 속 처녀는 희미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꿈속에서도 병풍 속 처녀가 나타나 연화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꿈결인지 생시인지 모를 비몽사몽간에 연화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각사각, 마치 비단옷이 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애썼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뜬 눈으로 병풍 쪽을 바라보았는데 병풍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보다 몸이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밤새 푹 잔 덕분이라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습관처럼 병풍 앞으로 다가가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하며
병풍을 들여다보던 연화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본 것이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병풍 속 처녀의 모습은 어제와 똑같이 다소곳이 서 있었지만 처녀가 입고 있는 하얀 치마의 끝자락, 그 고운 자수 위에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얼룩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에 묻어나는 차갑고 축축한 감촉. 그것은 분명 흙이었습니다. 마른 흙도 아니고 금방 논바닥에서 묻어온 듯한 물기 어린 진흙이었습니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연화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밤새 쥐나 고양이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풍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의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어 바닥의 흙이 무들리 만무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진흙은 처녀의 치마 끝자락, 마치 밖을 걸어다니다 묻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병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걸레를 가져와 진흙을 닦아내려 했지만 진흙은 수놓아진 실 사이사이로 깊게 베어들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지를수록 번져나가 하얀 치마폭을 더럽힐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울상이 되어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은 아무 일도 없는 척하기로 마음먹고 병풍의 더러워진 부분을 다른 가구로 살짝 가려놓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나와 아침을 준비했지만 온통 병풍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을 태울 뻔하기도 하고 국간을 맞추는 것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밤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친 걸까? 아니면 연화의 머릿속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 문단속은 철저히 했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설명은 병풍 속 처녀가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뿐인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연화는 병풍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바티를 하러 나가서도 자꾸만 집 쪽을 돌아보게 되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혹시나 흉한 소문이 날까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혼자서 끙끙 앓으며 속을 태웠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오자 연화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은 후 연화는 할머니 몰래 다시 병풍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닦아내려다 번진 진흙 자국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숨을 내쉬며 깨끗한 물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얼룩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 마른 진흙은 조금씩 떨어져 나갔지만 하얀 실에 베어든 누런 물은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병풍이 훼손된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잠들지 않고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호롱불을 최대한 작게 줄여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하게 뜨고 병풍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고된 노동 때문인지 밀려오는 졸음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다시금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눈을 뜨려 했지만 마치 가위에 눌린 듯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병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그림자를 본 것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선잠을 잔 탓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얻어맞은 듯 뻐근했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는 것도 잊은 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어제 본 것이 꿈이기를,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병풍 속의 처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연화의 심장은 바닥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풍 속 처녀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욱 기이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저 치마 끝자락에 살짝 흙물이 든 정도였다면 오늘은 무릎 아래까지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흙은 금방이라도 뚝뚝 떨어질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방 안에는 비릿한 물비린내와 흙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밖에서 험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병풍 속의 그림이 어떻게 진흙을 묻혀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일어나 병풍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처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지쳐 보이는 듯 했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마저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손을 뻗어 처녀의 치마폭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과 끈적한 진흙의 느낌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물을 떠와 수건을 적셨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이 흔적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닦아내기 시작했지만 진흙은 비단실 사이사이로 깊게 스며들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하얀 치마는 누렇게 번져만 갔고 연화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마당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해가 중천에 떴는데 대문은 왜 이리 뻑뻑해? 앙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이웃마을에 사는 고모였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젖은 수건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병풍 앞에 서서 자신의 몸으로 더러워진 부분을 가렸습니다. 고모가 갑자기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연화의 가슴은 방망이 질치듯 뛰었습니다. 고모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할머니를 찾으며 성큼성큼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살아는 계신가요? 조카딸이 밥은 제대로 챙겨줍니까? 고모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덴마루에 걸터앉아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모님, 오셨어요. 할머니는 아직 주무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연화의 말에 고모는 콧방귀를 뀌며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고모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방 안의 세간살이들을 샅샅이 살피더니 이내 연화가 등 뒤로 가리고 있는 병풍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너는 왜 거기 그러고 서 있냐? 뒤에 뭘 숨기기라도 한 게냐? 고모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연화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힘센 고모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비켜봐라! 이 귀한 병풍을 왜 가리고 있어? 고모는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병풍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병풍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처녀의 치마폭에 묻은 시커먼 진흙 자국을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세상에. 이 귀한 물건에 똥칠을 해놨어.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이 나갔어.
고모의 고함 소리에 잠자던 할머니마저 놀라 깨어나셨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고모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연화의 말끝은 흐려졌고 고모는 더욱 기세등등하여 몰아세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네가 관리를 개판으로 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지. 아니면 밤에 몰래 누굴 끌어들여서 흙발로 방안을 쏘다니게 한 게냐. 고모의 억측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진흙투성이 병풍 때문에 연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 앉으시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고모는 할머니의 말은 듣지도 않고 병풍을 손가락질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연화 인연이 집안의 가보를 아주 걸레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흙탕물을 잔뜩 묻혀놓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요. 고모는 혀를 차며 병풍을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병풍을 들여다보시더니 처녀의 치마에 묻은 진흙을 보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연화야. 어찌 된 영문이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화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차마 병풍 속 처녀가 밤새 밖을 돌아다닌 것 같다는 말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화를 구박했습니다. 에이구, 내가 진작에 말했죠. 이 집구석에 젊은 애 하나만 두면 안 된다고. 살림을 야무지게 하기는커녕 귀한 물건이나 망가뜨리고 있으니 원. 고모는 혀를 끌끌 차며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묘한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이상하네. 방바닥은 깨끗한데 왜 병풍 그림에만 흙이 묻어 있어? 이거 혹시... 고모의 눈빛이 탐욕에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다시 교활함으로 바뀌는 것을 연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무언가 낌새를 챈 듯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고모가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젖은 수건으로 병풍을 닦아보려 하셨지만 역시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연화야,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안다. 하지만 참으로 괴이한 일이구나. 혹시 쥐나 고양이가 들어와 흙을 묻힌 건 아닌지 잘 살펴보거라. 할머니는 연화를 위로하셨지만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날 하루 종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병풍 곁을 지켰습니다. 병풍 속 처녀는 여전히 흙투성이 치마를 입고 슬픈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환의 집을 나선 고모는 곧장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과장된 몸짓으로 아낙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가 방금 형님 댁에 다녀왔는데 기가 막힌 꼴을 보고 왔지. 뭡니까? 아낙들의 시선이 고모에게 쏠리자 고모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병풍 있잖아요. 그 처녀 그려진 거. 글쎄, 그 그림 속 처녀 치마가 진흙범벅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방바닥은 깨끗한데 그림만 흙투성이라니. 이게 귀신 조화가 아니고 뭐겠어요? 아낙들은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세상에. 흉측해라. 어쩐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하더라니. 원래 오래된 물건에는 도깨비나 귀신이 붙는다잖아. 고모는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하며 더욱 살을 붙여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연화 그 계집애가 무슨 부정한 짓을 했거나 아니면 그 집에 아주 몹쓸 귀신이 씌인 게 분명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림이 저절로 더러워질 리가 있나요? 우리 마을에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몰라. 고모의 입방아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환의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떠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연환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담장 너머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화가 밭에 나가 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 봐. 귀신 들린 병풍집 처녀야. 연화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졸지에 마을의 흉물이 되어버린 상황이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 해질 무렵 연화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누군가 소금을 뿌려놓은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정을 탄다며 해놓은 짓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촌장이요? 굵직하고 점잖은 목소리의 연화는 깜짝 놀라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마을의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촌장님은 평소 지혜롭고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촌장님, 누추한 곳에 어인일이십니까? 연화는 황송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촌장님은 인자한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아 내 직접 확인하러 왔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병풍을 좀 볼 수 있겠는가? 연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촌장님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촌장님은 뒷짐을 지고 병풍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치마폭과 처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던 촌장님의 표정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로 병풍의 아래쪽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흙이 매일 아침마다 생겨난다고 했는가? 연화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는 조금이었는데 오늘은 더 심해졌습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요. 촌장님은 손가락으로 병풍에 묻은 흙을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아보셨습니다. 이것은 썩은 흙이나 무덤가의 흙냄새가 아니야. 비옥하고 기름진 논흙 냄새로구나. 촌장님의 말씀에 연화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촌장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안심시켰습니다. 연화야, 너무 겁먹지 말거라.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많지만 모든 기이한 일이 다 나쁜 것은 아니란다. 내가 보기에 이 병풍에는 악한 기운이 서려 있지 않다. 오히려 안쓰럽고 애틋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촌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연화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촌장님은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진실을 밝히려면 네가 용기를 내야 한다. 오늘 밤에는 절대 잠들지 말고 병풍을 지켜보거라. 필요하다면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진한 찬물을 마셔서라도 깨어 있어야 해. 촌장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연화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해주는 약초다. 다려 마시면 졸음을 쫓는데 도움이 될 게야. 두려워 말고 똑바로 지켜보거라. 그래야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촌장님이 돌아가신 후 연화는 촌장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고 밤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가서
촌장님이 주신 약초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쌉싸름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것이 마치 용기를 북돋아주는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잠드신 것을 확인한 연화는 방으로 돌아와 병풍 앞에 정자하고 앉았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돋우어 방 안을 환하게 밝히고 다려온 약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가까워지자 사위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문풍지 우는 소리마저 잦아들고 방 안에는 호롱불 타는 소리와 연화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병풍 속 처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졸음이 밀려올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네가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 꼭 알아내고 말겠어?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방 안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호롱불 불꽃이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더니 병풍 주변의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풍 속 처녀의 치맛자락이 아주 천천히 마치 물결 치듯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림 속의 바람이 아닌 실제 방 안의 공기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곧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뜬 것은 새벽닭이 목청을 돋워 울기 직전, 사방이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분명히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겠다고 다짐했건만 쏟아지는 졸음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며 병풍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치마 끝자락에만 묻어있던 진흙이 오늘은 허리춤까지 튀어 있었고 곱디고 온 옥색 치마는 마치 흙구덩이에서 구른 것처럼 처참하게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병풍 속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하얗던 버선발은 흙투성이가 된 채 한쪽이 벗겨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병풍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처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한 힘겨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밤새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모습을 하고 계세요? 연화는 울먹이며 처녀의 흙 묻은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진흙은 여전히 축축했고 그 냄새는 뒷산 비탈밭의 척박한 황토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그 밭은 돌이 많고 땅이 거칠어 연화 혼자서는 감히 일굴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묵혀두었던 땅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물을 떠와 병풍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흙은 어제보다 더 깊고 진하게 배어들어 아무리 문질러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처녀의 옷자락은 얼룩덜룩해졌고 연화의 마음도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 고모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이불로 병풍의 하반신을 가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고모가 낯선 사내 한 명을 대동하고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눈매가 뱀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한눈에 봐도 장사치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으니
썩 나와보세요. 고모는 안방을 향해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는지 기척이 없었고 연화가 대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고모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신가요? 연화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묻자 고모는 콧방귀를 뀌며 사내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읍내에서 제일 가는 골동품상인 최서방님이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흉물스러운 병풍을 처치해 주실 귀인이니 절이라도 올려라. 최서방이라는 사내는 거만한 표정으로 연화를 훑어보더니 뒷짐을 지고 안방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연화는 단호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모님, 병풍은 팔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고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 앞을 가로막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온 동네에 귀신 들린 병풍이라고 소문이 파다한데 그걸 끼고 앉아서 우리 가문 망신을 다 시킬 작정이냐고. 고모는 연화를 거칠게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서방도 흥미롭다는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고모는 이불로 가려진 병풍을 보자마자 획 걷어치웠습니다. 그러자 흙투성이가 된 처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 최서방님. 보셨죠? 이게 하루 밤새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귀신 장난이 아니고서야 멀쩡한 그림이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고모는 혀를 차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진흙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병풍의 자수솜씨와 오래된 나무틀의 결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반짝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허, 물건은 물건이구만. 진흙이야 씻어내면 그만이고 이 정도 솜씨면 한양 세도가들에게 아주 비싼 값에 넘길 수 있겠어? 오히려 이런 기이한 사연이 있으면 값어치가 더 뛰는 법이지. 최서방은 품에서 묵직해 보이는 돈주머니를 꺼내 연화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 쓰러져가는 집도 고치고 늙은 할미 약값도 하고 네 혼수까지 장만하고도 남을 게다. 그러니 군말 말고 넘기거라. 돈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연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 병풍은 우리 가족의 혼이 담긴 물건입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고모는 기가 차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야, 이 미련한 거사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 너 때문에 병든 네 할미까지 귀신 씌어 죽게 만들 셈이냐. 고모는 연화의 효심을 이용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오늘 내일 중으로 멍석말이라도 해서 너랑 그 병풍을 마을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난리다. 내가 겨우 말려서 최서방님을 모시고 온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란 말이다. 고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윽박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할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들이냐. 할머니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병풍을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병풍 못 내간다. 이게 어떤 물건인데 팔아치우라고 해. 할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고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형님 노망이 나셨소. 저 흉측한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고모는 씩씩거리며 최서방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빼앗아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죽기 살기로 병풍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만약 이 병풍에 손가락 하나라도 된다면 제가 혀를 깨물고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 당신들을 괴롭힐 겁니다. 평소 얌전하던 연화가 도끼를 품고 소리치자 최서방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억지로 물건을 뺐다가 관가에 고발이라도 당하면 곤란해질 것을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거참 처자가 앙칼지네. 싫다는 사람 물건 억지로 뺏을 생각은 없소. 하지만 내일 다시 올 테니 생각 잘하시오. 최서방은 돈주머니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모는 분통을 터뜨리며 연화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두고 봐라.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오늘 밤에라도 당장 마을 사람들이 횃불 들고 쳐들어오면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빌지나 마라. 고모는 악담을 퍼부으며 최서방을 따라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연화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연화의 등을 쓸어주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썼던 안악이 발을 헛디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연한의 병풍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귀신이 이제 사람까지 해치려나 봐. 재수가 없으려니 별일이 다 생기네. 사람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단지 오래된 물건을 아낀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버린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해질 무렵 촌장 어른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건장한 청년 몇 명이 촌장님 뒤에 서서 험악한 표정으로 집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촌장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사태가 좋지 않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어. 오늘 밤 안으로 병풍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이 병풍을 태워야 할지도 모른다. 촌장님의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병풍을 태운다니 그것은 연화에게는 가족을 화형시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촌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촌장님, 제발 하루만 더 말미를 주세요. 오늘 밤에는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 병풍은 절대 해를 끼치는 물건이 아니에요. 연화의 간절한 호소에 촌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까지다. 만약 내일 아침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마을 법도에 따를 수밖에 없다. 촌장님과 청년들이 돌아가자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비장한 각오로 병풍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셨지만 연화가 안심시켜 드린 뒤 억지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연화는 찻잔에 진한 찬물을 가득 따랐습니다. 어젯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바늘까지 준비해 옆에 두었습니다. 미안해요. 병풍 아가씨, 오늘 밤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헤어져야만 해요. 연화는 병풍 속 처녀에게 마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병풍 속 처녀는 여전히 흙투성이가 된 채 슬픈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등잔불에 심지를 돋우지 않고 은은하게 낮췄습니다. 너무 밝으면 처녀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무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한 음산한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신비한 존재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연화는 다시금 쏟아지는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쥐나 고양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을 떼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담장을 넘어 뒤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모가 보낸 사람이거나 고모 자신이 몰래 숨어들어 병풍을 훔치거나 해코지하려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눈이 있다면 병풍의 신비한 현상을 증명해줄 증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모르는 척 가만히 앉아 병풍만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지며 어제와 같은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병풍 속 처녀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리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림 속의 풍경이 물결치듯 일렁였습니다. 연화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병풍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차갑거나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달빛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된 상태로 병풍 속 처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굳은 결의와 연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녀가 하얀 손을 뻗어 병풍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 밖에서 숨죽이고 있던 침입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병풍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서 저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요. 연화의 부름에 응답하듯 병풍 속 처녀는 환한 빛과 함께 완전히 그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흑투성이 치마를 입은 채였지만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기부인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처녀가 발을 디딜 때마다 방바닥에는 흙자국이 남았지만 그 흙에서는 향긋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처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방문 밖에서 숨어보던 누군가가 놀라움을 참지 못하고 허욱하며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활짝 열어젖힐 준비를 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날 진실은 마을 사람들과 고모, 그리고 연화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신비로운 빛 속에서 병풍 밖으로 걸어 나온 처녀는 그림 속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났고 흙투성이가 된 치마폭에서는 향긋한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냄새가 물씬 풍겨 나왔습니다. 연화는 숨이 쩌칠 듯한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연화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에는 그동안 연화가 쏟았던 정성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녀는 말없이 연화에게 손짓을 하며 방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신호였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처녀의 뒤를 따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귀! 귀신이다 사람 살려. 날카로운 비명소리의 주인은 역시나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병풍을 훔치거나 훼손할 요량으로 몰래 숨어 있다가 병풍 속 처녀가 걸어 나오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는
혼비백산하여 뒤로 나자빠진 것이었습니다. 고모 옆에는 낮에 왔던 골동품상인 최서방도 함께 있었는데 그 또한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우아한 발걸음으로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녀가 지나갈 때마다 서늘하면서도 상쾌한 바람이 일어 고모와 최서방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고모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처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화는 신발을 꿰어 신고 서둘러 그 뒤를 쫓았습니다. 같이 가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연화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처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을 뒤편 언덕길로 향했습니다. 고모와 최서방은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마음에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낮에 촌장님이 배치해둔 청년들과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웅성거리는 사람들 앞으로 하얀 옷을 입은 처녀가 미끄러지듯 지나가자 사람들은 헉하며 숨을 들이키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처녀가 향한 곳은 마을 뒤편 산비탈에 있는 척박한 자갈밭이었습니다. 그곳은 연화네 집 소유였지만 돌이 너무 많고 땅이 거칠어 늙은 할머니와 연화의 힘으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수년째 묵혀둔 땅이었습니다. 연화는 항상 그 땅을 바라보며 저곳에 곡식을 심을 수만 있다면 할머니께 배불리 밥을 지어드릴 수 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자갈밭 한가운데에선 처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덤불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촌장님도 지팡이를 짚고 도착하여 심각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녀린 처녀가 허리를 굽혀 주먹만한 돌멩이를 집어들자 땅속 깊이 박혀있던 거대한 바위들이 마치 솜털처럼 가볍게 뽑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아무런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거친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억센 잡초들이 저절로 시들어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이 부드럽게 부서지며 기름진 옥토로 변해갔습니다. 처녀는 쉼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하얀 치마는 튀어오르는 진흙으로 점점 더 더럽혀져 갔지만 그녀의 표정은 숭고할 정도로 진지하고 평온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매일 아침 병풍 속 처녀의 치마에 묻어있던 진흙은 바로 밤새도록 연화를 위해 이 거친 밭을 일구며 묻은 헌신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셨던 거야.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들려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지극정성에 감복한 병풍의 정령이 은혜를 갚기 위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경외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저것 봐 요물이다. 요물 사람이 아닌 것이 저런 괴력을 쓰다니. 저건 우리 마을에 저주를 내리려고 땅을 파헤치는 게 분명해. 고모는 촌장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촌장님, 당장 저것을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촌장님은 싸늘한 눈빛으로 고모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내 눈에는 저 땀방울이 보이지 않느냐? 저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지극한 효심에 대한 응답이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신령한 존재를 모독하려 드느냐. 촌장님의 서슬 퍼렁꾸지람에 고모는 입을 다물고 찔끔했습니다. 최서방 또한 신비한 광경에 압도되어 감히 병풍을 탐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고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조카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천벌을 받을 거야. 어떻게 저런 기적을 보고도 요물이라 할 수 있어.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과 촌장님의 호통에 고모는 얼굴이 벌개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산비탈을 내려가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처녀의 노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자갈투성이었던 거친 밭은 절반 이상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당장 씨를 뿌려도 될 만큼 훌륭한 농토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해요. 정말 충분하다고요. 연화가 울면서 처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처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빙그레 웃으며 흙 묻은 손으로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길이 연화의 볼에 닿자 연화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위로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밭 주변에 꽂아두고 처녀와 연화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라보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촌장님이 대표로 사과하자 마을 사람들도 따라서 사죄했습니다. 연화야, 네,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우리가 부끄럽다. 마을 안악들은 눈물을 훔치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마을의 공기가 순식간에 따뜻한 화해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처녀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처녀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밭을 한번 둘러보고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을을 향해 연화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연화뿐만 아니라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처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행렬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엄숙하고 고요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처녀의 뒷모습은 몽환적이고 신비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처녀는 마루에 올라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와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서서 열린 방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녀는 병풍 앞에 서서 잠시 멈추더니 마치 안개처럼 흐릿해지며 병풍 속 그림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발끝부터 시작하여 치마, 저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까지 서서히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의 빛이 사그라들고 병풍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처녀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치마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까지 밤새 밭에서 일했던 모습 그대로 그림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던 흙냄새와 풀내음만이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마당에 엎드려 병풍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집과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병풍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도 잠에서 깨어 이 광경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손녀와 병풍을 번갈아 쓰다듬으셨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쌀과 반찬을 가져와 연환의 마당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씻고 연화의 효심을 칭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모는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부끄러움에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서방 또한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쳤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환의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대신 따뜻한 햇살과 사람들의 온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환은 촌장님의 도움을 받아 처녀가 일구어 놓은 밭에 콩과 팥을 심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름지게 변한 땅이라 씨만 뿌려도 잘 자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연환의 마당에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떡을 찌고 전을 부치며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연화야, 이 밭은 이제 우리 마을의 보물이다. 촌장님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바쁘게 음식을 나르면서도 틈틈이 방 안의 병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풍 속 처녀는 여전히 흙 묻은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세상 그 무엇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병풍을 닦으며 진흙을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흙자국이야말로 사랑의 증표이자 영광스러운 훈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에는 다시 평온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캔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딸랑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병풍 속 처녀가 연화에게 건네는 다정한 인사는 같았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 가득 차오르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무도 병풍을 흉물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연화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떠다 놓고 걸레를 빨았습니다. 병풍의 나무틀과 주변을 깨끗이 닦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림 속의 진흙은 건드리지 않고 병풍 주변의 먼지만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연화의 속삭임에 병풍 속 처녀의 눈빛이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펴고 할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연화의 말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연화의 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 우리 연화복 받았다. 조상님이 도우신 게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던 소동이 지나가고 연환의 집에는 다시금 고요하고 아늑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뒤흔들었던 기이한 사건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번져나갔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연환의 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밥을 짓는 연화의 빗자루 소리는 전보다 더 경쾌하게 들렸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더 높고 곱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병풍을 대하는 연화의 마음가짐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병풍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집안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자 가족 그 자체가 되어
안방의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병풍 속 처녀의 치마에 묻은 진흙을 지우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얼룩이 흉하게만 보였지만 이제는 그 자국이 세상 어떤 비단 자수보다 아름답고 고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화와 할머니를 위해 밤새 거친 돌밭을 일구며 흘린 땀방울의 흔적이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연화는 아침마다 병풍을 닦을 때 진흙이 묻은 부분은 손대지 않고 조심스럽게 주변의 먼지만 털어냈습니다. 간밤에도 평안하셨어요. 덕분에 저희도 잘 잤습니다. 연화가 인사를 건네면 그림 속 처녀는 흑투성이 치마를 입은 채로 전보다 훨씬 더 환하고 인자한 미소로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귀신 들린 집이라며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안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합장하거나 대문 앞에 몰래 곡식이나 반찬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촌장님은 자주 들러 연화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셨고 병풍의 영험함을 기리기 위해 향을 피우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이 병풍은 우리 마을 전체의 복이다. 내 효심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게야. 촌장님의 칭찬에 연화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서름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풍 속 처녀가 일궈놓은 산비탈 밭은 선녀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돌무더기뿐이었던 그 땅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옥토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콩과 팥, 그리고 늦은 조를 심었습니다. 씨앗을 뿌리자마자 싹이 트고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작물들을 보며 사람들은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거참, 신기하네. 비료를 준 것도 아닌데 어찌 저리 실하게 자랄까? 마을 사람들은 밭을 지나갈 때마다 풍성하게 자란 잎사귀들을 쓰다듬으며 병풍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밭에 나갈 때마다 병풍 속 처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김을 맺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흘러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산골 마을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앞산과 뒷산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었고 높고 파란 하늘 아래서는 고추잠자리들이 한가롭게 맴돌았습니다. 연안의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도 주홍빛 감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녀밭의 곡식들도 황금빛으로 물결치며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가 잘 여문 콩대와 팥대를 베었습니다. 묵직한 수확의 기쁨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농사였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를 자처하며 함께 땀을 흘려주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수확을 마친 날, 연화는 갓 거둔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뱃살로 밥을 지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고소한 두부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할머니도 오랜만에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마루에 앉아 콩 껍질을 까는 것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연화가 농사지은 콩이라 그런지 알이 굵고 실하구나. 병풍 아가씨 덕분에 호강하는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 사이사이로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화는 갓 만든 따끈따끈한 순두부를 그릇에 가득 담아 제일 먼저 병풍 앞에 올렸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드세요. 연화는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촌장님과 이웃들이 연화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루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연화가 차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음식은 소박했지만 그 맛은 천하일미였습니다. 특히 선녀밭에서 나온 콩으로 만든 두부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정도로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이야, 꿀맛이 따로 없네.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아. 사람들은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모가 횡포를 부리던 날에 험악했던 분위기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꽃을 피우던 마을 사람들은 밤이 깊어서야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야, 잘 먹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거라. 할머니, 건강 챙기시고요.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남기고 돌아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대문을 잠그고 돌아선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쓸쓸함 대신 충만한 온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을 정리하고 남은 불씨를 단속한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배부르고 등 따스한 기분에 취해 이미 이불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방 안은 아까 피워둔 향냄새와 음식의 온기가 남아 훈훈했습니다. 연화는 병풍 앞에 놓아두었던 순두부 그릇을 살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두부는 식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양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떠와 수건을 적셔 병풍의 나무틀을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오늘 잔치 즐거우셨나요? 마을 분들도 다들 고마워하셨어요. 연화는 마치 친자매에게 이야기하듯 조곤조곤 하루 일을 보고했습니다. 병풍 속 처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림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연화는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 옆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의 감촉이 포근하게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켰습니다. 문득 고모와 최서방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니 그 업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연화의 삶에는 그들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할머니가 나지막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잔이 아니요.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연화가 돌아눕자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할머니의 손길에 연화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연화가 뱉듣지 않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었는데 죽기 전에 그 꼴을 보는구나. 이제 여한이 없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손을 얼굴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시작인걸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 테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연화는 호롱불을 끄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지자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병풍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병풍 속 그림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처녀의 치마에 묻은 진흙 자국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같기도 했고 마치 금실로 수놓은 문양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저 진흙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꽃무늬로 변해갈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진흙이든 꽃이든 연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꿈결처럼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밤들, 처녀가 밭을 갈던 신비로운 모습, 그리고 오늘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정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리고 집안을 지켜주는 병풍 아가씨에게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밭에 나가 남은 일을 하고 겨울을 날 횟감을 준비해야겠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도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담장 밖으로 물러난 듯 했습니다. 병풍 속 처녀도 이제는 편안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짊어졌던 짐과 고된 노동은 연화와 마을 사람들의 사랑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이 오래된 기와집은 이제 어떤 사악한 기운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성체가 되었습니다. 연화가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병풍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한번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자라, 나의 소중한 가족아라고 속삭이는 듯한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조차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깊은 밤, 산골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연화네 집 창가에는 보이지 않는 따스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오래 꺼지지 않을 행복의 불빛이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처녀가 수노인 병풍, 어찌하여 아침마다 치마폭에 진흙이 묻어있는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효심은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고 낡은 물건 하나에도 영혼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연화와 할머니, 그리고 병풍 속 처녀가 오순도순 살아갈 그 집처럼 당신의 밤도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연화네 집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주무세요.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덧 연화네 집 마당의 감나무는 지붕을 덮을 만큼 거대하게 자라났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더욱 울창한 그늘을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병풍 속 처녀가 땀 흘려 일구어 놓았던 그 척박한 자갈밭은 이제 선녀밭이라 불리며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 되었고 그곳에서 나는 곡식은 유난히 윤기가 흐르고 맛이 좋아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화네 집은 더 이상 가난하고 허름한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연화의 부지런함으로 기와를 새로 얹고 담장을 높여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번듯하고 기품 있는 가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의 겉모습은 변했어도 그 안에 흐르는 따뜻한 온기와 겸손함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고왔던 연화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하나둘 내려앉아 이제는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평생을 착한 남편을 만나 혼인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 기르며 남부럽지 않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실한 농사꾼으로 연화가 아끼는 병풍을 자신 또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증손자를 보시고 백수 밭쇼를 누리시다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고 연화는 집안의 큰 어른이 되어 자손들에게 늘 베푸는 삶과 정직함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병풍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와 의논할 만큼 의지했습니다. 안방의 가장 상석에는 여전히 그 낡은 팔폭 병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병풍의 비단은 더욱 고풍스러운 빛깔을 띠게 되었고 나무틀은 사람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신기한 것은 병풍 속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던 치마폭은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마르고 떨어져 나갔지만 그 자국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룩은 마치 금실로 술을 놓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꽃무늬처럼 변해 있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 신묘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신령님이 남기신 축복의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노년이 되어서도 아침마다 병풍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허리는 굽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병풍을 어루만지는 손길만큼은 처녀 시절과 다름없이 섬세하고 다정했습니다. 병풍 아가씨, 그동안 평안하셨수. 내 아이들이 저리 잘 자란 것도 다 아가씨 덕분이라오. 연화가 병풍 앞에 앉아 조곤조곤 말을 건네면 병풍 속 처녀는 말없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연화의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따라 병풍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집안의 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병풍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으며 자랐고 병풍을 함부로 대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콴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몸이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다 된 나그네처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며칠 전부터 입맛이 없어 곡기를 조금씩 줄였고 자손들을 불러 모아 집안의 대소사를 차근차근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괴짝을 열어 아끼던 옷가지와 물건들을 정리하여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연화의 행동에 불안해하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연화는 오히려 평온한 얼굴로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사람이 왔다가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란다. 슬퍼할 것 없다. 나는 이만하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미련이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자손들을 물리고 혼자 안방에 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을 피워두었고 호롱불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방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깨끗한 하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정갈하게 빗질을 한 뒤 평생의 벗이자 수호신이었던 병풍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평생이 외롭지 않았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든든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풍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젊은 날, 병풍 속 처녀가 흙투성이가 되며 밭을 갈아주던 그 기적 같은 밤, 그리고 그 덕분에 일어선 집안과 행복했던 나날들, 연화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화는 굽은 등을 펴고 병풍 속 처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변함없는 미소로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소리조차 잦아들고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서서히 밀려오는 졸음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환한 빛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전 그 기적의 밤에 보았던 바로 그 따스하고 신비로운 달빛 같은 광채였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풍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병풍 속의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일렁이고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병풍 속 처녀가 사뿐히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흙투성이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오늘 밤 처녀는 눈부시게 하얀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상의 선녀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처녀는 연화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연화의 손을 자신의 보드라운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처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차갑지 않고 봄햇살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연화야, 참으로 고생 많았다. 내 착한 마음씨가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내 정성이 우리를 지켰단다. 처녀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직접 울리는 맑은 종소리 같았습니다. 연화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쉴 곳은 이미 마련되어 있단다. 처녀는 연화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녀의 손에 이끌려 일어선 연화의 모습은 굽은 허리가 펴지고 주름살이 사라진 가장 곱고 아름다웠던 17 처녀 시절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젊어진 손과 몸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와 육신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처녀는 연화의 손을 잡고 병풍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병풍은 이제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산수가 펼쳐지고 꽃들이 만발한 또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떠나신 할머니와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뒤를 돌아 잠들어 있는 자신의 늙은 육신과 평온하게 잠든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잘 있거라.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한 곳으로 간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자손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손을 꼭 잡고 병풍 속으로 그 찬란한 빛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여인이 병풍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자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빛은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병풍은 다시 본래의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속 풍경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자 서 있던 처녀의 옆에 똑같이 생긴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이 더 생겨나 나란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두 처녀는 마치 다정한 자매처럼 손을 잡고 정답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문안 인사를 드리러 문을 열었을 때 연화는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슬픔보다는 경건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연화가 고통 없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음을 알고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는 마을 전체의 애도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촌장님의 뒤를 이은 젊은 촌장은 연화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을 마을 입구에 세웠고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안을 정리하던 며느리는 병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병풍 그림이 변했어요. 며느리의 부름에 달려온 손자가 병풍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한 명뿐이었던 처녀가 2명으로 늘어나 있었고 배경에 그려진 꽃나무들도 훨씬 더 풍성하고 화려하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화 할머니가 병풍 속 선녀님과 함께 영원히 이 집을 지키게 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들은 병풍 앞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연화네 집은 대대손손 번창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이 마을의 선녀밥만은 마르지 않았고 흉년이 들어도 연안의 곳간은 비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병풍 속에 들어간 연화와 선녀가 돌봐주는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병풍에 얽힌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 손자가 다시 자신의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먼 후대까지 전해졌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병풍 속 두 처녀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어떤 욕심 많은 이가 그 병풍의 소문을 듣고 훔치려 한 적도 있었지만 병풍에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질 듯한 소리가 나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지만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는 병풍은 그렇게 마을의 보물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와집이 낡고 주인이 바뀌어도 병풍이 놓인 안방의 온기만은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지금도 그 깊은 산골 마을에 가면 달이 밝은 밤이면 은은한 빛을 내뿜는 오래된 기와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담장 너머로 다듬이질 소리나 책 읽는 소리와 함께 두 여인의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연화와 병풍, 아가씨의 행복한 웃음소리일 것입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연화와 병풍 아가씨가 찾아와 따뜻한 손을 잡아줄지 모릅니다. 혹시 꿈에서 고운 한복을 입은 두 여인을 만나거든? 놀라지 말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고 내일 아침을 맞이할 맑은 기운을 선물해 줄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로 깊은 잠에 드실 시간입니다. 창밖의 달님도 병풍 속의 아가씨들도 모두 당신의 평안한 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